네, 다음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찾아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는 보호자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최근에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얼굴 위에는 수건이 덮여 있었고 제대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인데요. A씨는 수건이 얼굴을 덮고 있었는데 양팔이 묶여 있어서 스스로 치울 수도 없었다며 얼마나 오래 저렇게 방치됐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문제는 이후 병원의 대응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항의했지만 모르겠다는 답만 돌아왔고 별다른 조치 또한 없었다는 것인데요. 특히 A씨는 해당 지역에서 과거 요양시설에 방치돼 노인이 숨진 사건까지 있었던 터라 불안감이 더 컸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시청에 문제를 제기해도 시정되지 않고 과거 문제가 됐던 요양원 원장이 담당자와 친분이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관련 발언은 녹음해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요양원을 떠나 요양병원으로 옮겼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 방치가 아니라 범죄라며 강한 분노를 나타냈는데요. 현직 간호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도 망설일 상황이 아니라며 문제가 보이면 반드시 병원을 옮기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60대) 뇌염 환자 A씨는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야 간병인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병실에서 CCTV가 설치된 코로나 1인실로 옮기면서 간병인이 손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머리를 뜯는 학대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CCTV 영상이 찍힌 이 병원 이전에도 엄마가 상처가 생겼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학대 증거를 수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이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를 집어넣은 사실이 병세가 악화된 뒤에야 드러났고 2022년 남양주에선 환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간병인이 같은 병실 환자의 녹음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요양원과 노인시설에는 지난해 6월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관리와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간병인 서비스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간병은 국가 통계도 없고 국가의 통제도 없습니다. 간병인의 역할, 의무, 책임, 권한 등이 없습니다. 힘든 노동에 하려는 사람은 없고 사람이 없으니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병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부는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늘려나갔고요. 인력 확충과 함께 간병인이 일정 자격을 갖추거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 젊은 남성이 보행 보조기를 끄는 노인과 말다툼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뺨을 때립니다. 그러고는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가슴팍을 짓누르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9월 특전사 출신 요양보호사 30대 A씨가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으로 노인은 몸에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폭행 사건 이틀 뒤 요양원을 관뒀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그로부터 한 달여 지난 지난해 10월 중순. 공익신고자가 요양원 내부 CCTV 영상과 폭행 사실을 관할구청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면서부터입니다. 요양원이 폭행 사실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린 것도 이때쯤으로 자신들도 직원의 폭행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요양원은 폭행 사건 바로 다음 날 직원들과 CCTV 영상을 공유한 정황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간할 기간에 현장 조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 원장과 직원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책 회의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직원 간 대화 내용에는 CCTV 영상을 다 지우고 A씨가 요양원을 음해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때리고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하라는 요양원장의 구체적 지시가 담겼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당신이 말실수를 해서 영업 정지가 나오거나 벌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한테 청구를 할 것이다. 낙상 사고인 줄만 알았던 피해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어르신하고 다퉈서
낙상이 염려돼서 병원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거라고. 요양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학대 피해를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구청은 이달 중 조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요양원에 대해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SBS 홍승현입니다. 지난해 9월 서귀포시의 한 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배변 실수를 한 80대 치매 어르신의 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강압적으로 치매 어르신을 잡아채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가볍게 넘어진 사고 정도로 통보받았던 자녀들은 CCTV를 확인하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보니까 손이 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순간 CCTV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사단이 나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져 있으니까. 치료차 병원을 찾았을 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갈비뼈가 4군데나 부러져 전치 6주 진단 결과가 나왔고 진료 과정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자국이 온몸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파리도 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온몸에 멍이에요. 이 멍이 한두 군데 멍이 아니에요. 이게 상습적이에요, 상습적. 요양시설에선 해당 요양보호사와 당시 책임자를 우선 해임 조치한 상태입니다. 또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도 못 자죠, 제가. 어머니 마지막을 이렇게 내가 지켜본다는 게 잘해드리지 못하는 게 죄스러운 거죠.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는 마무리가 됐고 검찰의 노인학대 혐의 등으로 송치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